자, 우리 앞부분에서 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여기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향가, 고려가요, 시조 등은 고전식하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나눌 수 있다 하면은 분류로 보기가 쉬운데 선생님이 분류라 그랬어요? 분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 나눌 수 있다지만 이 부분에선 분류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죠. 요거는 분류고요. 그러면 분류와 분석을 어떻게 구별을 해주느냐? 자, 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분류에 속하려면 뭐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계에는 벽시계와 손목시계가 있다. 그러면은 시계에는 종류가 되죠. 벽시계라는 시계의 종류. 그 다음에 손목시계라는 시계의 종류. 이건 분류야. 그런데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을 적에 머리가 곤충이고 곤충의 종류가 머리 종류, 가슴 종류, 배의 종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분석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분류는 어떤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처럼 나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분류가 아니고 분석이 되는 거는 곤충은 했을 때 이게 곤충의 종류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동물에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뭐야? 분석이 아니라 분류가 되죠. 그런데 동물은 머리, 몸통, 배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면 이거는 분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핵심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설명문. 자, 글의 성격은 객관적. 자, 설명문이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설적. 그 다음에 예를 많이 들었어요. 밑반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예시죠. 제재는 밑반찬. 자, 주제는 밑반찬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삶과 문화. 삶이 있으면 문화가 항상 따라오죠. 그 다음에 특징, 머리말, 본문, 맺은말의 구성으로 내용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전개하였다. 그 다음에 밑반찬의 종류와 그 역할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 밑반찬 속에 담긴 음식 문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자, 처음 부분은 어디입니까? 231쪽 6번째 줄까지고요. 내용은 밑반찬을 종종 우습게 보는 우리라는 내용으로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처음 부분은 머리말이죠. 우리 머리말의 역할은 있다 그랬어요. 설명할 대상의 어떤 소개. 그 다음에 글을 쓴 목적, 제시. 그 다음에 우리 글을 열심히 읽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 그 다음에 우리 230쪽 네 번째 줄부터 6번째 줄 찾아볼까요? 자, 230쪽에 네 번째 줄부터 6번째 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식탁 위에 차려진 밑반찬을 두고도 어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하고 뜬금없이 묻거나 혹은 반찬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라고 투정하기도 한다. 찾아보셨죠? 바로 요 부분
자, 요거는 밑반찬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밑반찬이 우리 식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뭘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반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예가 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그 예가 첫 번째, 어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라는 말과 반찬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라는 거와 반찬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반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식탁에서 밑반찬의 존재를 이렇게 반찬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6번째 줄부터 9번째 줄에 장아찌, 무말랭이 무침, 멸치볶음, 미역, 자반 등과 같은 밑반찬 역시 반찬의 일종인데도 젓가락에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찾아보셨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선생님이 지금 읽은 부분. 밑반찬의 존재 두 번째. 반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젓가락질을 많이 받지 않다가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 밑반찬의 존재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밑반찬의 존재 세 번째는 몇째 줄에 있어요? 231쪽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여러분 찾아보세요. 밑반찬을 담는 그릇도 별 볼 일 없기는 마찬가지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접시에 넣는 수고마저도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인지 매번 그 그릇의 그 뚜껑이다. 찾아봤죠? 밑반찬의 존재 세 번째. 항상 매번 같은 뭘까요? 그릇과 뚜껑에 담긴다. 밑반찬의 존재가 이렇게 세 번째,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특별한 요리가 나오는 날이면 밑반찬의 존재는 더욱 서럽다. 밑반찬의 존재 네 번째 줄. 특별한 요리가 나오면 더욱 어떻게? 서러운 존재가 바로 밑반찬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밑반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일. 중간일은 234쪽 9번째 줄까지인데요. 오늘은 교과서 몇째 줄까지 하냐면요. 232쪽에 232쪽에 다섯 번째 줄까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은 밑반찬의 다양한 역할. 자, 우리 본문의 역할은 뭘까요? 설명할 대상을 쉽고 자세히 풀어쓰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본문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중간일의 첫 번째 231쪽 8번째 줄에서부터 9번째 줄. 밑반찬은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한 것이냐에 따라 햇볕에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소금이나 장에 절여 저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밑반찬이란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네요. 밑반찬이란 무엇을 뜻한다. 이거는 밑반찬의 뭘까요? 개념이죠, 개념. 자,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밑반찬의 정의, 개념을 설명을 했죠. 아까 선생님이 읽어준 거 231쪽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 읽은 거 있죠. 그것은 재료의 뭐에 따라서, 그쵸, 가공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밑반찬을 가공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뭐냐? 분류의 설명 방법. 자, 분류를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공법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봤죠. 햇볕에 말려서 무엇을 뺀 거? 그쵸. 물기, 수분을 뺀 것. 종류에는 포, 부각, 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나 장에 절여 저장한 거, 자반이나 장아찌가 있죠. 우리 자반 많이 들어봤죠? 고등어 자반. 장아찌는 뭐 많죠. 깻잎 장아찌, 무장아찌. 그 다음에 231쪽 15번째 줄부터 234쪽 9번째 줄,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234쪽 9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우리가 중간 일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전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밑반찬의 어떤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를 했죠. 자, 종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첫째 해가지고 뭐 포의 종류, 거기 해당되는 예들을 다 썼죠. 그래서 이 중간 일의 첫째서부터 중간 일 끝부분까지의 내용은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1쪽 15번째 줄 보세요. 231쪽 15번째 줄.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육류나 어패류를 말려서 만든 뭐가 있다. 포가 있다. 결국은 포의 뭘까요? 포의 개념이 설명이 됐죠. 말렸다. 말려서 만든 것이 포라는 거. 그 다음에 15번째 줄부터 20번째 줄에 자, 포에는 쇠고기를 얇게 점여서 만든 육포와 꿩고기로 만든 생치포,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점여 양념한 뒤 실형에 매달아 불을 피워 말린 배포가 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멸치볶음이나 오징어포 무침도 해산물을 말리거나 쪄서 만든 포에다 다시 양념을 해 볶아 만든 밑반찬이다. 선생님 지금 읽은 교과서 찾아보셨어요? 포의 종류가 나와 있죠. 멸치볶음이나 오징어, 포 무침도 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231쪽 21번째 줄부터 232쪽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1924년에 발간된서부터 첫 번째 뭐뭐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보셨어요? 자, 이 부분은 자, 전통 조리서 조선 무상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거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조선 무상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책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인용의 설명 방법.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는 인용이라는 말을 안 했죠. 인용의 설명 방법을 설명을 안 해줬는데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거나 어떤 책의 내용을 갖다 가져와서 설명하면 그건 인용의 설명 방법입니다. 과거의 포의 종류가 다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32쪽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자, 이 부분은 자, 모양이나 뭐에 따라서
특색에 따라서 포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보면은 생선 말린 것은 꽃이 움츠러드는 모양이라 해서 수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23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름을 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래되다는 뜻으로 석이라고 한 거. 이거 특색에 따라서 이름을 구별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의 종류가 다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와 뭐에 우리가 음식으로 썼을까요? 결혼이나 제사 때 음식으로 포를 썼어요. 232쪽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결국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포는 귀중한 음식으로서, 자, 이런 거는 뭐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에 음식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 부분의 밑반찬의 종류 중에서 오늘은 뭐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주로 포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육류나 어패류를 말려서 만든 포. 포에는 육포, 생치포, 배포가 있다는 거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밑반찬의 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